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이트론의 겉모습을 먼저 봅시다. 이 전기차가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 하면 되게 미래적인 느낌을 자랑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BMW, i3, i8 이런 차들 보면 요즘 봐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을 도입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전기차라고 해서 꼭 그렇게 미래의 어떤 모습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그래서 겉에서 보면 몇몇 디테일들을 빼면 전체적인 모습에서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랑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아우디 최초라고 하긴 뭐하고요. 아우디에서 처음부터 얘는 전기차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첫 전기차입니다. 이 이트론도요. 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널리 쓰고 있는 MLB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 뭐 몇몇 디테일들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인데 라는 게 보여지긴 하지만 휙 지나가면 저게 전기차였는지 내연기관 차였는지 모를 정도의 어떻게 보면 수수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도 이만큼은 막혀 있고 이 부분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전기차도 분명히 냉각이 필요합니다. 달리다 보면 배터리도 열받고 그걸 식혀줘야만 하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요. 주행속도가 48에서 시속 160km 구간 요 사이에는 거의 닫혀 있고요. 격한 주행을 해서 배터리가 열을 받았거나 혹은 에어컨을 작동시키거나 추가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만 열려서 안쪽에 열을 식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여기로 들어간 공기를 브레이크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겸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이트론이 효율을 중요시하는 전기차이니만큼 상당히 공기역학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일로 들어간 부분이 이 옆구리 쪽의 공기 흐름을 다듬는 역할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쫙 언더 패널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그 볼트 자국이 있거든요. 그 볼트 구멍 하나하나도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역할과는 좀 달라졌잖아요. 냉각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변에 걸어가는 보행자들을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 지금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라디에이터 그릴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역할을 겸하고 있기도 하죠. 헤드램프는요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아들이래.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아우디에서 쓰고 있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아우디가 요즘 헤드램프도 그렇고 리어램프도 그렇고 요런 띠들 많이 쓰고 있네요. 얘는 병장인가 봐요. 이 띠가 옆으로 쭉 가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뚫려 있던 요 흡기구랑도 쭉 연결이 되고요. 옆으로 보시면 보통 그 효율을 중요시하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이런 차들이 밋밋하게 다 막혀 있어서 멋이 없어요. 그 바퀴 휠 지름도 작고요. 이 이트론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멋을 중시하거나 성능을 내세우는 그런 차들처럼 휠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트론도 보시면 휠이 255, 50R,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20인치 휠이 뭐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닌데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그리고 평평비도 상당히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휠 디자인만큼은 이렇게 스포크가 그래도 뚫려 있어서 뭐 나름 멋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브레이크도 겉으로 봤을 땐 지금 6P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브레이크 성능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전기차들이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내연기관 차들처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충전구가 있어요. 지금 얘는 그 실버에다가 노란색을 배치시켜서 요걸 로고 타입으로 밀고 있나 봐요. 여기 옆쪽에 보시면 플러그 아이콘이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이런 뚜껑도요, 차 외에 달리는 전동식 파츠잖아요. 되게 추운 나라에 수출을 했을 때는 여기 물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얼어버리고 눈 쌓이고 그러면 충전하려고 이걸 열었을 때 얘가 그 눈을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얘는 지금 급속 완속이 다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LED 조명이 하나 달려 있네요. 이 이트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벌추얼 미러를 보고 계십니다. 1960년대 70년대 팔던 포르쉐 사진들 찾아보시면 동승석 쪽 사이드 미러가 옵션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을 지나서 뭐 열선도 들어가고요, 전동식 접이도 들어가고요, 또 거울 자체도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거울을 쓰고 있었죠. 요즘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거울이 없어지고 카메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여기 후방 쪽을 보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하나 있죠. 이 두 가지 카메라가 있고 방향지시등 기능도 있고 또 이 후방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유리는 열선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벌추얼 미러가요, 국내 시장에는 이 이트론을 통해서 처음 도입이 됐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렉서스 ES도 이미 있었고요, 혼다 E라는 차도 이 벌추얼 카메라 사이드 미러를 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실제 거울 미러랑 대비해서 어떤 시야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조금 특이한 건 접는 것만 이렇게 수동이에요. 차체 옆면에서 사이드 미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각각 좌우로 54mm래요. 54mm면 요 정도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1mm 간격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면 창문을 내리고 손으로 접어야 돼서 조금 모양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듭니다. 거울 미러 대신에 벌추얼 미러를 넣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보기에 멋있어요. 사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멋있게 스케치해놓고 사이드 미러 잘 안 그립니다. 이 전체적인 조형미를 좀 깨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득이 있고요. 공기 저항 개수도 줄어들어요. 아우디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 해외에는 이 아우디 이트론이 벌추얼 미러 말고 기존의 그냥 거울 미러를 달고 팔기도 하거든요. 걔는 공기 저항 개수가 0.28이고요. 얘를 지금 벌추얼 미러로 바꾸면 0.2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이 줄어들으면 바람 소리도 줄어들 테고요. 네, 여러분,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죠. 어제 저희가 찍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모이라고 하는 바람에 중단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1인칭으로 찍을 거예요. 이 지붕이 떨어지는 라인을 보시면 지금 이트론 스포츠백은 아니에요. 독일에는 스포츠백도 얼마 전에 공개가 된 상태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이트론인데도 뒷유리가 상당히 앞으로 누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뒷유리를 많이 세웠다면 이런 이트론만이 전기차 같은 그런 스포티함, 역동성, 뭐 세련미 이런 게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뒷팬더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선들 보시면 이렇게. 리어램프는 최근 나오는 아우디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뒤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반사경과 이 범퍼를 가로지르는 가로선, 이런 가로선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리어램프도 좌우를 하나로 이었죠. 그 머플러가 자리하던 이런 것도 가로선으로 처리를 했고요. 리어램프 모서리도 전부 뾰로롱 뾰로롱 가로로 줄을 넣었죠. 아까 헤드램프에서도 가로선을 상당히 많이 썼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옆구리에서도 여기도 가로선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렇게 전기차들이 보시면 디자인에서 선형적인 요소를 많이 쓰거든요. 긴장감, 텐션 이런 게 끊김없이 쭉쭉 이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와이퍼는 왜 또 아래다 넣었을까요? 위에다가 저기다 넣었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텐데 말이죠. 이 지붕 라인이 떨어지는 것도 끊김없이 쭉 내려오게끔 할 수 있었을 테고요. 자, 이번엔 아우디 이트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신차 느낌이 확실히 물씬 나네요. 덩어리 자체가 각지고 단단하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떡떡떡떡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데도 그냥 손을 딱 접어놓은 게 하나도 없이 다 두께를 져서 무게감 있게 이렇게 채곡채곡 쌓아놓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인테리어도 그렇고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흐름을 놓고 사진 쭉 이어놓고 보잖아요. 세대별로. 그러면 들어갈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앞면인지 옆면인지 쓱 부드럽게 넘어가기 휘고, 이런 처리들이 많이 보이죠. 이트론인 실내에서 21세기 첨단 전기차의 디자인 흐름을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첨단 느낌을 많이 주는 게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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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여기 이 세 개의 디스플레이는 지금 팔리고 있는 아우디 A6, A7 최근에 나온 아우디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메뉴도 그렇고 대단히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벌추얼 미러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죠. 지금 얘는 LCD를 썼지만 얘는 OLED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왜 다 LCD 쓰고 얘만 OLED를 썼냐 하고 아우디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더니 OLED가 LCD 대비 훨씬 더 명암비를 강조할 수 있대요. 악천후에서도 그 우리 유리에 빗물 맺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깨끗한 화면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고 아우디 측은 말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계기반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부스트 모드 25%, 50%, 70%, 100%. 이 모터의 힘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 다이얼만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타던 차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기어 노브 부분인데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기어 노브라고 부를 수도 없죠. 기어가 없으니까요. 이 고정된 덩어리 뭉치 끝에 이 알루미늄 작은 덩어리가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쥐고 얘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시면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킹하실 때는 P를 딸깍 누르시면 주차 모드로 넘어가게 되겠죠. 느낌 되게 좋아요. 요 부분이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쥘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멋있다. 이 안쪽으로 수납 공간이 없고요.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최신 아우디에 달려 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여시면 컵홀더가 안에 2개 숨어 있고요. 이빨이 이렇게 접히기도 하는데요. 요 그 컵이랑 이빨이랑 닿는 부분이 롤러예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거 돌아가 고무가. 그리고 이트로닉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하게 생겼고요. 컵홀더 뒤로는 USB 단자가 지금 하나 둘 있고요. 심카드, SD카드 슬롯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면 왜 타입 A만 있죠? 타입 C는 왜 달지 않았을까요? 그 뒤로는 센터 콘솔이 있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손가락 들어간다. IT 기기를 여기에다 넣어놓고 선을 여기로 빼가지고 여기에다 끼면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선을 집어넣으라는 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센터 콘솔 뚜껑은 와 되게 뻑뻑하다. 이렇게 따로 딸깍하고 닫히는 스위치 같은 건 없고 그냥 묵직하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짧게 봐야 되는데 2열로 넘어가서 공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트론 2열로 넘어갔습니다. 공간을 먼저 볼게요. 아까 제가 제 몸에 맞춘 상태가 아닙니다. 평소에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보다 한참 뒤로 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으면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요. 아마 평소대로 맞췄으면 3개도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무릎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트론의 크기를 보시면 Q5랑 Q7 중간쯤 되고요. 벤츠 EQC보다 조금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지금 여기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 탈 때 느낌이 그냥 다른 SUV에 비해서 높은 느낌은 안 나는데요. 저희가 이트론을 밖에서 보시면 SUV임에도 불구하고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이트론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실내 바닥 높이, 실외 바닥 높이, 그 최저 지상고라고 하죠. 그 중간에서 배터리를 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높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 느낌 없이 그냥 탈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이죠. 소재를 볼까요? 뒤쪽은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엄청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딱딱한 싸구려 플라스틱까지도 아니거든요. 아우디에서 이트론을 개발하면서 돈을 한두 푼 쓰진 않았겠죠. 기존에 없던 기술들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발비를 투입했을 텐데 이런 데서 조금 돈을 아껴야만 뭐 합리적인 차값을 책정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수긍할 만한 그런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좌우 온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풍향도 바꿀 수 있고요. 송풍구가 여기도 있고요. 당연히 일렬 시트 발 아래도 있고요. 또 B필러에까지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공조장치, 뒤에도 USB 포트 2개 있고요. 12V 단자 하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SU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의 용량은 660리터예요.
특이한 게 트렁크 바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아래쪽에 뭔가 모터며 각종 구동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높지 않나 싶거든요. 이 바닥을 들어쳐 보시면 이 밖에서 봤을 때만큼 그렇게 구동계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런데 이 아래쪽으로 모터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서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 트렁크 조명도 LED로 길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점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밤에 어두운 데서 물건 찾을 때 되게 좋아요. 꼬마정보 하나 달려있으면 짜증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뒷유리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누워있어서 키 큰 짐을 여기까지 실으실 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공간이라면 충분하거든요. 대부분 이트론의 성격에도 맞고 제 취향에도 맞고. 자,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이트론을 타고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우디 이트론을 몰고 도로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벌써 전기차 느낌이라 색달라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이 그 실제 모터 구동 소리 말고 일부러 연출해주는 소리 있잖아요. 전기차들은 워낙 조용해서 보행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소리를 일부러 내보내야만 하죠. 이 이트론도 그런 소리가 제 입으로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윙 하고 나요. 현대 전기차는 그런 소리 되게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별로 안 나는데 밖에서는 좀 나요. 이게 전기차를 타보면 하체 느낌을 떠나서 일단 엔진 진동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엔진을 달고 있던 내연기관 차더라도 전기차를 타보시면 원래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맨날 타던 차만 타면 모르다가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되죠. 승차감 꿀이다. 방금도 되게 좀 나름 깊은 그 다리 이음에 투둥하고 넘었거든요. 이건 투둥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다. 승차감.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승차감이 좋습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 넣으면 서스펜션 세팅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낮은 무게 중심 때문에 운동 성능까지도 좋아요. 모터는 앞바퀴 쪽에 하나, 뒷바퀴 쪽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60마력이고요 부스트 모드를 가동했을 때는 408마력까지 올라갑니다. 토크는 평상시가 57.2고요 또 부스트 모드가 가동됐을 때는 67.7km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부스트 모드가 따로 뭐 버튼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기어 스위치를 딸깍 하셔가지고 S 모드로 넘어가시거나 드라이브 셀렉트를 통해서 다이내믹으로 설정을 하시거나 이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시면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모터의 힘을 쫙 빨아당겨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우디에서는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는 8초 동안 힘을 끌어다 쓸 수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도 이미 한 140km, 시속 140km가 넘기 때문에 8초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 얘기가 나온 김에 이트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입니다 가속력을 한번 볼까요? S로 놓고요. 잠시 후 우측 방향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전기차들을 시승을 해보시면 다들 잘 나가요. 내연기관 차량은 다른 차원의 가속을 보여주거든요. 초시계로 쟀을 때 몇 초냐 이걸 떠나서 느낌이 달라요. 아예 뿅 나가는 느낌. 지금 얘처럼 한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보여주는 전기차라면 이 시점에서 어제 제가 빗길에 몰았던 S6의 느낌을 보고 오시죠. 뿅. 네, 지금 저는 아우디 S6를 몰고 있습니다. S가 붙은 만큼 벌써 나가는 느낌이 심장을 좀 흥분시키는 게 분명히 있네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저 뒤 어디선가 중저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를 흥분시키는 게 확실히 있네요. 출력을 보시면 350마력에 71.38kgm의 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이트론이 평상시에 300마력 조금 넣고 또 부스트를 쓰면 400마력이 조금 넘으니까 딱 그 부스트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중간쯤의 출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반면 무게를 보시면 이트론은 2.7톤이 조금 안 되고요. 얘는 2톤이 간 넘는 무게니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나가는 느낌이 이 S6 후련하네요. 이 발끝을 조금만 움찔움찔해도 차가 이렇게 붕붕 튀어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와중에 소리도 뒤에서 웅 해주니까 아우디가 자랑하는 스포츠 세단의 거의 정점을 맛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자,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설정을 하고 기어 레버도 아까 D에서 다시 S로 놓았습니다. 딱 밟았을 때 쿵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죠. 초기 반응은 솔직히 기대한 것만큼 즉답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요런 점은 아마 내일 타게 될 이트론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내일 이트론을 몰면서 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S6를 탈 때도 물론 돈이 좋다, 잘 나간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얘는요 S6 뺨땅으로 팍 후려쳐버리는 느낌인데요. 다만 좀 분리할 수 있는 건 시속 한 170, 80, 90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S6가 빨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그 S6의 엉덩이를 볼 수밖에 없지만, 뭐 시속 100km 이하 시내 구간 이럴 때서는 부러울 차가 없습니다. 이 이트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승차감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우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승차감 정말 좋네요. 지금 방금 제가 코너를 조금 세게 돌았거든요. 조금. 근데 안정감이, 보통 요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하체 세팅이라면 방금 같이 코너 돌았을 때 롤링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는 워낙 배터리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진짜 쫙 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어제처럼 많이 비가 왔다면 벌추얼 사이드미러의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지금은 비가 그친 낮이어서 그냥 거울 보는 거랑 크게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 터치를 하시면 왼쪽 오른쪽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거든요. 화면을 스크롤 해가지고 원하는 각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니까 여기 모서리에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또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지금 이 벌추얼 사이드미러 모니터 있죠,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뒤에 미등이 네. 아반떼네. 저도 그 생각 방금 하고 있었어요. 아반떼랑 똑같아요. 똑같아. 밤에 멀리서 불만 보면 저 아반떼다 하겠어요. 아반떼다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 0 상태에서 차지 쪽으로 쭉 내려오고요. 쭉 출력을 뽑았으면 쭉 올라가죠. 제가 그냥 D로 놨을 때는 100에서 끝나요, 그래프가. 근데 S로 넘기면 부스트에도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100% 이상의 힘을 끌어쓰게 되는 거죠. 까지 밟으면 부스트까지 쭉 넘어가죠. 이게 지금 운전대 좌측, 우측, 뒤에 보시면 마치 패들 시프트랑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변속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요게 패들이 있잖아요. 회생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놓으면 지금 회생제동이 많이 들어와요. 속도 줄고 있잖아요. 플러스로 놓으면 미끄러지죠. 쓱 풀리는 게 느껴지죠. 지금 이걸 플러스를 계속 눌러서 풀어 놓으면 거의 그냥 글라이딩 하듯이 쫙 미끄러지거든요. 우리 내연기관 차들을 타다가 중립 놓으면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지. 네.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 속도도 안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눌러가지고 회생제동 장치가 많이 개입하게 되면 속도 막 줄어들죠. 지금 충전이 더 많이 되고요. 지금 그렇지. 플러스를 낼수록 차지가 없어지죠. 자, 오늘 제가 잠깐 이트론을 경험해봤는데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전기차들 많이 타봤지만 크게 다를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주행 느낌 자체에서 대단히 뭐가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다른 전기차들처럼 매끄럽고 쾌적하고 조용하고 훅훅 잘 튀어나가고 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우디 디자인을 버무려 놨고요. 뭐 만듦새 흠잡을 곳 없고요. 뭐 첨단 느낌 물씬 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지금 한번 150kW 기준으로 충전을 하셨을 때 1회 충전으로 달리실 수 있는 거리는 307km로 지금 인증을 받긴 했는데, 아우디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달리더라. 이 가전제품은요, 특히 차도 그렇지만 가전제품은 나중에 나온 차일수록 좋거든요. 뭐가 하나라도 좋긴 좋아요. 그런 면에서 이트론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랩 이광환이었고요. 오늘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다음에 정식 시승차를 통해서 이트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트렁크를 보시면요. 트렁크래. 자, 보닛을 여시면 뭔가 그 엔진룸 디자인 커버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건 엔진이 아니고 이걸 여시면 수납 공간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뭐 간단한 충전 케이블이나 세차용품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고요. 요 아래 바퀴가 있고 서브프레임이 있고, 서브프레임에 모터가 묶여 있고, 모터 뒤로 저 바닥 아래로 배터리가 깔려 있는 그런 구조죠. There ain't a better feeling I can ask for. All year I've been trying to hit fast forward while I watch my patience run. Now my favorite days have come. We waited 10 long months.